당신의 회사는 3주 후에 문을 닫습니다. LA 최고의 음식 배달 스타트업 CEO 에밀리 워싱턴이 투자자들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던 웜테이블은 이제 고객 별점 2.3점, 환불 요청 폭주, 하루 3만 달러의 적자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50짜리 스테이크가 차갑게 왔어요. 수프가 미지근해요. 아무리 빨리 배달해도 음식은 식어버렸습니다. 35세 젊은 여성 CEO의 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절망한 에밀리가 LA 코리아타운을 걷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끓고 있는 한국 뚝배기 찌개였습니다. 도대체 저건 어떻게 가능하죠? 500년 전 한국 여성들의 지혜가 21세기 실리콘밸리 CEO를 구원하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 해외 감동 사연 등을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싱턴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LA 산타모니카 고층 빌딩 23층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35세, MIT 공대를 수석 졸업하고 구글에서 5년을 일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입사원처럼 긴장됐습니다. 문을 열자 4명의 투자자가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에밀리. 리드 투자자 제임스 핸더슨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의 벤처 캐피탈은 제 회사 웜테이블에 $500만 투자했고 6개월 만에 그 돈이 증발 직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네. 자네 회사는 죽어가고 있어. 제임스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끔찍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별점이 4.7점이었지. 지금은 2.3점이야. 고객들이 매일 환불 요청을 50건씩 하고 있어.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만 달러씩 적자가 나고 있다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속도면 3주 후엔 계좌가 텅 빈다네. 또 다른 투자자 수잔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 리뷰 좀 보세요. $50짜리 스테이크가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라더니 전자레인지 돌려야 했어요. 2번 다시 안 시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배달해도 LA의 끔찍한 교통체증 때문에 평균 배달 시간은 35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음식은 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 보온백도 써봤고 단열 용기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배달원도 50명 더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제임스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자네 열정을 믿고 투자했네. 하지만 비즈니스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숫자로 말하는 거지.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3주 주겠네. 제임스가 선언했습니다. 3주 안에 해결책을 못 찾으면 우리는 투자금 회수 절차를 시작할 거야. 회사는 청산이고 자네 지분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제 눈에 LA 도심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은 찬란했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주, 72시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 꿈은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직접 배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사장님, 직접 하시려고요? 배달팀장 마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저는 첫 번째 주문을 받았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고급 레스토랑 르 프렌치의 코스 요리였습니다. 고객은 말리부 해변가 저택, 거리는 12마일이었습니다. 오후 7시 15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셰프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트러플 리조또, 랍스터 비스크, 웰던 스테이크였습니다. 저는 전기 보온백에 넣고 차에 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좋아, 최대한 빨리 가자. 하지만
LA의 저녁 시간 교통은 지옥이었습니다. 산타모니카 대로는 주차장이었고 피치 해안도로는 차들이 느릿느릿 기어갔습니다. 7시 37분, 22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호등에 멈춰서 보온백을 열어봤습니다. 손을 대보니 온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제발, 7시 52분, 드디어 말리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37분이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고객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웜테이블이죠? 오늘 생일이라 특별히 시켰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온백 안쪽을 만져보니 미지근했습니다. 고객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택 창문 너머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고객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센터였습니다. 에밀리, 방금 말리부 주문 환불 요청 들어왔어요. 음식이 차갑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밤 9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12명의 팀원들 얼굴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사장님. 마케팅 팀장 제니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LA 교통은 어쩔 수 없어요. 최고급 음식일수록 빨리 식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전기로 데우는 보온백도 소용없었고요. 용기를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30분이 한계였어요. 운영팀장 데이빗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거기엔 지난 3개월간 시도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니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전기 보온백은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가서 실패했어요. 용기를 3겹으로 만들어봤는데 너무 무거워서 배달원들이 힘들어했고 그래도 음식은 식었어요. 배달원을 10명 더 뽑아서 빨리 배달하려 했는데 인건비만 2배로 늘어났죠. 배달 20분 안에 도착하면 할인 이벤트도 했는데 LA 교통체증 때문에 아무도 못 받았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막내 직원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차라리 사업 방향을 바꾸는 건 어때요? 고급 음식 말고 피자나 버거 같은 걸로요.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꿈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파인다이닝을 즐기게 하고 싶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LA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3주. 이대로면 정말 끝이야. 2025년 3월 18일 밤 10시, 저는 LA 코리아타운을 걷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미팅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환불 요청 52건, 별점은 2.1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네온사인으로 빛났습니다. 삼겹살집, 노래방, 찜질방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로도 못 푼 문제를 여기서 찾는다고요?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매집이라는 간판이 낡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한국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 뭐가 맛있어요? 오늘 김치찌개 끝내주게 맛있어요. 뚝배기로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할머니가 뚝배기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얼한 매운맛과 깊은 감칠맛이 피로한 몸을 깨웠습니다. 맛있네. 저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도 찌개는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뚝배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표면에서 작은 기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타이머를 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20분, 25분,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뚝배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국물을 떠먹으니 입천장이 데일 정도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건. 저는 웜 테이블에 최고급 전기보온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용기는 15분이면 음식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면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투박한 뚝배기는 전기도 안 쓰고 30분 넘게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기 할머니. 이 그릇이 뭐예요? 뚝배기요? 한국 전통 그릇이에요. 우리 고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뜨거운 거예요? 전기도 안 쓰잖아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뚝배기는 특별해요. 흙으로 만들어서 열을 오래오래 품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쓰던 거예요. 100년 넘었을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100년이요? 이게요? 네. 좋은 뚝배기는 대대로 물려줘요. 오래 쓸수록 더 좋아져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뚝배기를 만져봤습니다. 표면은 거칠었고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댄 순간 느껴지는 온기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의 모든 각도를, 끓는 찌개를, 두께를, 무게감을 찍었습니다. 3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김이 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면 40분이 지나도 뜨거우면 LA 어디든 배달할 수 있어. 전기도 필요 없고 배터리도 필요 없어. 이게 답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뚝배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대량으로요. 아주 많이요.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뚝배기가 왜 필요해요? 이게 제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제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저는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펴고 뚝배기, 한국 전통 그릇, 한국 도자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2000, 여주, 전통 옹기, 500년 역사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500년이라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500년 전 한국 사람들이 이미 완벽한 보온 용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LA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편을 찾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출발.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3주. 아직 시간은 있어. 이번엔 진짜 답을 찾을 거야. 2025년 3월 20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몸이었지만 제 눈은 번뜩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렌터카를 빌려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구글 지도에는 이천 전통 옹기 마을이 찍혀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낮은 기와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쌓여있는 갈색 항아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기 영어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3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손녀예요.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 워싱턴입니다. 뚝배기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통역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업장으로 오래요. 박영수 할아버지예요. 이 일을 50년 하셨대요. 저는 박영수 장인을 따라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수백 개의 뚝배기가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박장인이 하나를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표면은 거칠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뚝배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장인이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흙덩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좋은 흙을 찾는 데만 1년이 걸린대요. 여주 강가에 특별한 흙을 써야 한대요. 그 흙에는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많아서 열을 잘 품는데요. 박장인의 손이 물레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흙이 서서히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30분 후 거친 뚝배기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이래요. 박장인이 손녀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손녀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뚝배기는 3번 말리고 3번 다듬고 마지막에 1300도 가마에서 사흘을 구워야 한대요. 하나 만드는데 1달 걸려요. 1달이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대량 생산되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이 1달 동안 뚝배기 하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장인이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전통 가마가 있었습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가마는 마치 동굴 같았습니다. 이 가마는 100년 됐대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래요. 저는 가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박장인이 뚝배기를 하나 집어들고 손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손녀가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좋은 뚝배기는 소리로 알 수 있대요. 맑은 소리가 나면 잘 구워진 거래요. 그리고요. 박장인이 뚝배기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거친 표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정성껏 만들면 흙이 알고 대충 만들면 흙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뚝배기는 100년을 가도 깨지지 않는데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MIT에서 재료공학을 배웠지만 이 70세 노인이 말하는 흙의 언어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일을 5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박장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멀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뚝배기에 밥을 해주셨대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밥, 뜨거운 국을 끓여주셨대요. 그게 우리 가족을 살렸대요. 할아버지는 그 온기를 기억해요. 그래서 50년 동안 뚝배기를 만들었대요. 누군가의 가족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투자금, 수익률, 성장률만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50년 동안 온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배달 사업을 해요. 음식을 사람들 집까지 배달하는데 항상 음식이 식어버려요. 하지만 뚝배기를 쓰면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녀가 통역하자 박장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세요. 뚝배기가 미국까지 간다니요. 그것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러요. 박장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대요. 좋은 뚝배기를 만들어줄게요. 그런데 하나 약속하래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뚝배기를 함부로 쓰지 말래요.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래요.
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거래요. 존중하고 소중히 써달래요.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해가 지는 작업장에서 미국의 젊은 CEO와 한국의 70세 장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500년의 지혜와 21세기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저는 박장인이 만든 뚝배기 10개를 들고 LA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뚝배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운영팀장 데이빗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MIT 시절 은사님이었던 톰슨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UCLA 재료공학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3시, 교수님이 뚝배기를 손에 들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면이 상당히 거칠군. 열화상 카메라로 테스트해보자. 조교가 뚝배기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10분마다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10분 후 87도, 20분 후 81도, 30분 후 76도, 40분 후 72도였습니다. 톰슨 교수님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 일반 세라믹이라면 30분에 60도 이하로 떨어졌을 텐데. 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 기공들이 공기층을 형성해서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야. 500년 전 한국 사람들이 나노 기술의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이제 실제 음식으로 테스트해봐야 해요. 다음 날 저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비버리 힐스 레스토랑에서 랍스터 비스크를 뚝배기에 담아 말리부까지 배달했습니다. 37분이 걸렸습니다. 배달팀장 마크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믿기지 않아요. 고객이 한 입 먹고는 입을 대었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30년 배달 음식 시켜봤는데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이래요. 그날 밤 5건의 배달을 더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뜨거웠고 환불 요청은 0건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평균 배달 시간 37분, 도착 시 평균 온도 74도, 고객 만족도 100%, 환불 요청 0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았어요. 2025년 3월 29일 투자자 미팅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뚝배기로 87건의 배달을 했습니다. 환불 요청 0건, 평균 만족도 4.9점, 제주문율 78%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팀장 마크가 말했습니다. 뚝배기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에 1.2kg이에요. 데이빗이 덧붙였습니다. 뚝배기를 일회용으로 쓸 수 없잖아요. 회수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2배로 늘어나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렸습니다. 보증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고객이 주문할 때 뚝배기 보증금 $20를 내요. 반납하면 전액 환불하는 거죠. 제니가 물었습니다. 고객들이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테스트해봤어요. 87명 중 83명이 기꺼이 반납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다시 산타모니카 23층 회의실에 섰습니다.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준비했나 보자고.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웜 테이블 2.0 500년 전통이 만나는 21세기 혁신. 가방에서 뚝배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임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 전통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웜 테이블을 구할 답입니다. 수잔이 비웃었습니다. 농담하는 건가요? 과학입니다. 저는 UCLA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뚝배기는 전기 없이 40분 이상 열을 보존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배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87건 배달,
평균 온도 74도, 환불 0건, 만족도 4.9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보증금 시스템입니다. 뚝배기 하나당 원가 15달러, 500번 이상 재사용 가능합니다. 일회용 용기보다 70% 저렴합니다. 제임스가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차별화된 경쟁력이에요. 제임스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투자하겠네. 아니,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싶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혁신은 항상 새로운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500년 된 지혜에서 나오기도 하지. 회의실을 나와 저는 박장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성공했어요. 뚝배기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500년 지혜가 태평양을 건넜네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새로운 웜테이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 박장희님께서 보내주신 뚝배기 200개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진짜 시작이네요. 저는 웹사이트 메인 화면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500년 전통의 뚝배기로 배달합니다. 40분이 지나도 끓는 음식. 오전 10시,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산타모니카의 IT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트러플 리조또 주문이었습니다. 배달팀장 마크가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 출발했습니다. 32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고객이 사진 찍으면서 완전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대요. 그날 오후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10건, 20건, 50건. 저녁까지 87건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이 배달 미쳤어요. 그릇이 한국 전통 뚝배기인데 30분 지나도 끓고 있어요. 좋아요 2300개, 댓글 487개였습니다. 틱톡에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고객이 뚝배기 뚜껑을 열자 김이 확 피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조회수 50만이었습니다. 제니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SNS가 난리예요. 다들 신기해하면서 주문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별점이 4.8점으로 올랐습니다. 하루 주문량은 150건으로 늘었습니다. 2주일 후 LA타임스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4월 20일 LA타임스 기자 제시카 브라운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대표님, 소문 들었어요. 한국 전통 그릇으로 배달한다면서요?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네요. 저는 뚝배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지혜예요. 전기 없이 40분 이상 열을 보존하죠. 기자가 실제 배달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비버리 힐스 레스토랑에서 픽업해서 말리부까지 따라갔습니다. 고객이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4월 25일 LA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배달음식의 혁명 500년 한국 전통이 실리콘밸리를 구하다. 기사는 웜테이블의 스토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박장희님 이야기, UCLA 과학연구, 보증금 시스템까지요. 그날 하루 주문량이 300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3개월 전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데이빗이 보고했습니다. 월 매출이 6배 증가했습니다. 고객 재주문율 82%, 환불 요청은 1% 미만입니다. 제니가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도 론칭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달원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이제 그냥 배달원이 아니라 뚝배기 배달원이래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장희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서 대성공이에요. LA타임스 일면에 실렸어요. 박장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뚝배기가 미국 신문에 나왔어.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뚝배기의 가치를 알아봐 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5월 1일 투자자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추가 투자 결정했네. 200만 달러 더 넣겠어. 전국 확장 준비해.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지혜가 21세기 LA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저는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3,000명의 창업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웜테이블의 CEO 에밀리 워싱턴입니다. 화면에 제 회사의 성장 그래프가 떴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의 기록이었습니다. 5개월 전, 저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3주 안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죠. 그때 저는 LA 코리아타운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500년 된 한국 전통 뚝배기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놓인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회사를 살렸습니다. 아니, 배달 산업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웜테이블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4개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 250만 달러, 고객 만족도 4.9점, 제주문율 85%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이 항상 첨단 기술에서만 나온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때로는 500년 전 지혜가 21세기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수십 명의 창업가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영감을 받았어요. 저희도 전통 기술과 현대 비즈니스를 결합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8월 20일 CNN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대표님, 웜테이블이 유니콘 기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한국의 박영수 장인님입니다. 그분이 50년 동안 만든 뚝배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놀랍네요. 전통장인과 실리콘밸리 CEO의 협업이라니요. 네. 저희는 매달 한국에서 뚝배기 500개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10%를 한국 전통 도자기 보존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백악관 중소기업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에밀리 워싱턴 대표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상식 후 한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대표님, 한국 정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9월 15일,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천옹기 마을은 5개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장희님의 작업장은 2배로 확장됐고 젊은 장인 5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박장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덕분에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배우러 왔어요. 전통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 20대 청년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웜테이블 기사 보고 이 일을 배우러 왔어요. 500년 전통이 미국을 바꿨다니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박장희님과 함께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10월 1일, LA 사무실. 제니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유럽에서도 론칭 요청이 들어왔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이요. 데이빗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협업 제안하고 있어요. 뚝배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싶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절망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발견한 뚝배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500년 전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21세기 실리콘밸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뚝배기를 만졌습니다. 박장희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장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성과 진심. 그것이 500년을 이어온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웜 테이블을 살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로 나갑시다. 500년 온기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웜 테이블은 미국 10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 전통 뚝배기 5,00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장인의 이천 작업장은 젊은 장인 20명이 일하는 전통 도자기 교육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에밀리 워싱턴은 전통과 혁신의 가교로 불리며 타임지 선정 올해의 혁신가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